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식사서함 진행을 맡은 김민겸입니다. 9월의 첫 주 국내 증시 유독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느랴 굉장히 바빴죠. 이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하나 신경 쓰느랴, 그리고 일본의 엔화 동향 살펴보느라 국내에서는 또 금투세 이슈까지 있습니다. 정말로 투심을 위축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밖에 없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참 어려운 장인 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져만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1시간 동안 오늘 하나하나 또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 02377-027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기다가 이 종목에 얽힌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정말 많은 종목에 대한 상담 다루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사서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태영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9월 첫 시작인데 또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저와 파트너님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시장이 너무 어려운 만큼 좀 더 네네.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실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저는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지선, 매수할 수 있는 지선과 올라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차트로 알려드리면서 그 라인들에서 대응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더 창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추세선 차티스트이신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이신데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추세선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티스트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 주간 네네. 시장에 대해서 좀 추세선을 통해서 어떻게 네.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자, 제가 저녁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고 아침 방송에서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릴 때 다우지수와 엔비디아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락 차트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 먼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내려온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선까지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올라왔을 때도 제가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빨간색 저항선이죠. 이 라인을 뚫지 못하면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16,000포인트에 있는 지선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더블자 구간이 지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도 한번 보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자, 워낙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큰 상황에서 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동반 하락하는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현재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와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M자형 차트를 그렸어요. 위에서 M자형 차트를 그렸을 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오면서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왔던 그 그림입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지지선을 보시게 되면 그 과거에 저점하고 저점들이 연결이 된 그 라인들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한 94불 정도 되거든요. 자, 이 94불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94불, 95불 되는 라인, 요 라인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장 같은 게 밑에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도 우리가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끝난 게 맞아요. 하지만 간밤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고점 저항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한번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던 구간이 보입니다.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 저항을 삼던 곳에서 뚫고 올라가면 지지 삼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W자 우측 구간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밑에 2400포인트까지 한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라인은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엔 코스피 지선을 지지를 하고 끝이 났어요. 약간 선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살짝 더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밑에 24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혹여나 월요일날 크게 하락을 한다면 밑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현재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량을 좀 줄이시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2,400포인트까지 올 때 그때 한번 신규 물량들을 더 잡아보시는 그런 전술을 세우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추세선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혹은 시장에 대한 전략들, 추세선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찍으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세선이라든지 혹은 미국 증시를 보면서 국내 증시까지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최근에 연동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도 꼭 체크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함께하는 공간에 오셔서 꼭 한번 자료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시장에 대한 뷰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주간 관심 종목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침 방송에서 마켓나 의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진 매트릭스, 이 추세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갖고 싶습니다. 자, 진 매트릭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저 밑에서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수렴 구간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추격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죠. 자, 마켓나 이후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잡지 마시고 차라리 4,000원에서 3,900원 라인, 이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라인에서 제가 한번 매수를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930원을 딱 찍고 나서 위에 83%까지 83% 정도 되는 상승이 나왔던 그 그림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내가 마켓나 이후에서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요날 제가 그 78% 정도 되는 그 수익에서 일단은 50% 이상은 자르시고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되고요. 자,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눌림목 지지선에서 분명히 매수를 잡아서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녹십자 MS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MS도 제가 같은 날 제가 한번 매수를 드려서 수익을 한번 창출한 그런 종목인데요.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 추격 매수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날도 갭으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이 저항선을 지지 삼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제가 밑에 있는 추세선 라인 5,000원에 한번 매수를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0원 라인까지 딱 찍고 나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자, 고점 기준으로 39%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위에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방송에서 잡아드렸던 그 녹십자 MS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현재 대마초 합법화와 낙태권을 또 지지를 하고 있죠. 법안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마초 재배와
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최적화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그런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으로 현재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저항선들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하고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대응하시기 편하시겠죠. 자, 요날도 제가 매수를 한번 드려서 그 다음날 바로 30.60%까지 올라가는 에머리지의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렸고요. 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1750원서부터 1700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후반에 8%, 8.28%까지 떨어지면서 1750원 라인을 딱 찍은 상황이죠. 월요일 날 한번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혹여나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227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또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같이 또 급락이 나왔던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날이었죠. 요날 화요일 날 양보로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지선 저항선 중간 부위니까 매수를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69,300원에 한번 69,300원부터 매수를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엔비디아 제가 예상도를 한번 그려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매수 잡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 거의 8% 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들이 작용을 했어요. 자,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으니 밑에 있는 지지선 15만 3천 원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15만 2,900원 한 틱 더 내려오고 나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서 지지선을 찍고 저항선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 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들을 살펴보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지지를 하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보이는 그런 차트죠. 자, 지금 현재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MSPO 국제 방위상업전에서 한번 참가를 했던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105mm 박격포를 전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1분에 10발까지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술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한 번 더 그 위력을 또 선보인 그런 기업인데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매수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화살표를 그어드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일봉 지지선 최저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찌질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중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딱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라인들도 저점들하고 연결된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밑에 한번 지지선을 찍을 때 한번 더 다시 반등이 나올까 하고요. 자, QR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과 그리고 위에 있는 매도점도 한번 잡아드리면서 한번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 특히나 현대위아에 대해서 신규 진입 혹은 그런 지지선에 대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에서 더 추가적인 코멘트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현대위아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나도 이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식 사서함 한번 열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고민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에 담긴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참여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고민이 담긴 주식사서함 열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이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네, 필 에너지요. 네. 28,000원에 40%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필에너지 매수가 28,000원에 비중 40% 들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문가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필 에너지 지금 들고 계신데요.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자, 네네. 이게 사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자, 이게 뭐 샀어요, 그냥.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네. 지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저항선을 네. 한번 지금 돌파를 했다는 점이고요. 한번 조정에 네네. 살짝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프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기존의 저항선 라인들을 뚫은 시점이죠. 어떤 저항선을 뚫은 시점이냐면요. 자, 상장하고 나서 이 고점 라인하고 연결된 고점하고 일본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된 이 삼각수렴 구간을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이 소식이 아주 희소식인 상황이고요. 자, 과거에도 보면 요 라인을 제가 한번 캡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나와 있는데 어떤 구간이냐면 과거에는 이 라인들을 지지할 때마다 지금 일본 저점 라인들 보이시죠? 자,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한 라인이 있었는데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서 단기 저항선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삼각수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혹여나 월요일 날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밑에 있는 15,000원, 15,000원 라인에 있는 지지선이 하나 버티고 있거든요. 이 라인을 지지선을 버티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라인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8,000원 매수가신데 좀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 현재 밑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엔 33,0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000원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W자 반등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W자 반등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아주 좀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밑에서 내려와서 고점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저항선을 뚫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3,000원까지는 무난히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33,000원 구간에서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50% 이상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항선을 찍고 다시 빠지게 되면 오늘 현재 지지선까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위에 있는 염주색 저항선 33,000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뭐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니 28,000원까지만 가도 좋은데 33,000원까지 갈 수 있다니까 너무 네. 좋네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W자 우측 하단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자, 저는 그 전에 네. 한 26,000원, 뭐 25,000원, 22,000원만 와도 조금 비중을 줄일까 생각했었는데 좀 네, 기다려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자,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어느 라인에서 줄이셔야 되냐면 현재 구간은 지금 물타는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네네. 밑에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그 나스닥 지수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왜 엔비디아 관련 없는 엔비디아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는 심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네. 압박을 받게 되면 일단 외인하고 기관들도 또 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또 개미들 또 투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 엔비디아가 반등으로 W자 반등이 나올 때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필에너지 매수가 28,000원이라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 주가가 16,670원이다 보니까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항선 한 번 돌파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는데요. 33,000원까지는 우리가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이 라인에서는 우리가 50% 정도는 좀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고민 좀 어느 정도 해결되셨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고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 필에너지 마무리해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저희가 전화 연결됐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여기 한국 저기 가스. 한국가스공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1,200원에 20%요. 한국가스공사 51,200원에 20% 비중 담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왕고래 테마로 엮이면서 시장 속에서 6월부터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 네. 이번에 입찰 공고 지연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어제장에서 특히나 좀 많은 하락을 보였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한국가스공사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는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님, 이 종목이 그 대왕고래 관련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다른 호재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진격해서 들어갔어요.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네. 원래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관이 3개가 지나갔어요. 하나는 해저에서 지금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쿠르스크 지역에 천연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점령했다는 소식에 한국가스공사도 또 한번 크게 올라갔다는 그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만약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통과하는 그 가스관을 하나 폭발시킨다고 하면 아주 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종전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 진격을 하게 된다면 이 가스관을 폭파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가스공사는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왕고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 좋지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또 한번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라인인데 밑에 지지선에서 올라왔다가 여기서 W자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55,5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와서 지금 4만 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W자로 이렇게 반등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좀 대응할 수 있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밑에 라인이 46,000원 정도 되는 지지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지지선을 찍고 또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단기 저항선이 4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W자로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 같은 경우에 66,4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라인이고요. 나중에 혹시나 우크라이나 군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그 가스관을 폭파시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위에 있는 64,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되는 라인이고요. 자, 최악의 경우, 최악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주 큰 지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6,350원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기다리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정도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4만 원대에 있는 이 일봉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반등이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손절 시점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5% 정도 마이너스이신 상황이 맞을까요? 네네. 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가면 마이너스 30% 되는 라인이니까 제 생각에는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선이 가까이 있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신 상황에서 혹여나 있을지 모를 밑에 있는 지지선 36,000원대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찍고 올라가면 쌍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비중을 조금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중만큼 밑에 있는 36,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담으셔서 한번 평단가를 낮추셔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네. 네, 그럼 비중을 지금 이제 그 20%인데 네네. 한 10% 정도 낮췄다가 다시 들어갈까요? 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자, 밑에 있는 4만 원 지지선을 내일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시작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작가가 여기 4,700원 정도 요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손절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밑에 한 43,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밑에 있는 36,000원 라인, 이 라인이 제일 안전해요. 이 36,000원, 3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오면 그 라인에서 매도했던 그 50% 물량을 다시 담으셔서 반등이 나올 때 평단가를 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를 또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반등이 나왔을 때 51,000원이 저항선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평단가를 좀 낮추셔서 위에 51,000원이 오면 좀 비중을 한 50%를 다시 줄이신 상황에서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을 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절은 36,000원경에서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을 36,000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36,000원경에서는 월요일장에 매도했던 그 50% 물량을 다시 한번 담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인데 매수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재료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환골의 테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좀 일단 일부 비중을 줄이되 36,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때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까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담 바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 들고 오셨나요? 대한유화 저희가 또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한데 매수가와 비중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5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대환유화 매수가 18만 5천 원에 비중 30% 제시해 드렸는데 대환유화 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에 얽힌 좀 짧은 사연이 있을까요? 뭐 사연부터 제가 울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대충 회사에 대해서 아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뭐 난감하네요. 네, 일단 회사에 대해 알았는데 너무 빠져서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정말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좀 고민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님 지금 바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유화를 잡으셨는데 예. 매수가보다 많이 빠지신 상황이라서 지금 되게 속상하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 종목이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 그 본저항까지도 올 수 있고 저항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예. 차트리스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이 대한유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일본 고점 저항선하고 고점 저항선을 그대로 이어보면 그 라인을 찍을 때마다 지금 빠지는 게 보이세요? 예. 네, 요 라인들을 찍으면서 빠졌죠. 그렇다면 저 라인을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 동그라미 친 라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들과 일봉 지지선, 저점하고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 라인을 지금 현재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추세 이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딱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게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점을 또 어디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 라인들을 지금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건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라인들을 한번 제가 설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으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한번 보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15만 3천 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자, 저항에서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지지 쪽에서 반등이 나와서 현재 W자 구간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는 뭐 어차피 손절 라인은 지금 많이 지나간 상황이라서 요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뚫고 올라가야 뚫고 가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15만 3천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예.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이니까 15만 3천 원 가면 좀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건 좀 어떨까 해요.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계신다면 한 500주 정도는 줄이신 상황에서 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이거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나서 일봉이 이 15만 3천 원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아주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저항선을 뚫으면. 그 저항선을 뚫고 지지를 삼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25만 원 라인에 있는 이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지지 삼다가 뚫고 내려오면 이렇게 저항선을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맞고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25만 원에 있는 저 파란색 저항선을 찍으면 또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본전 15만 3천 원에서는 요 라인에선 매도를 좀 50%를 하시고 뚫고 올라가면은 25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그런 전술이 어떤가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대환유화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이탈을 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밑에서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15만 3천 원이 가면 비중을 좀 줄이되 25만 원 찍는다면 그 부분을 좀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우리가 좀 비중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 드리고 있는데 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해서 고민 받아보고 싶다, 고민 상담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 종목과 얽힌 짧은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딱 50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종목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저 세명전기요. 세명전기 들고 오셨는데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0%고요. 5,530원이요. 네, 일단 세명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뭐 전력 설비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 5,530원, 비중은 50%라고 했는데 비중이 좀 많긴 하네요. 일단 우리 파트너님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명전기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선, 추세선을 좀 알고 계신 분 같아요. 혹시 추세선을 긋고 매매를 하시나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추세선을 이탈하신 것도 지금 알고 계시죠? 예. 네. 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는데, 지금 그럼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고점 라인들, 밑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저항을 삼다가 지금 뚫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매매 되게 잘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그러면 현재 상황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추세 지지선 라인을 이탈을 한 상황이죠. 자, 과거를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 지지선 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자, 한 번 더 그 라인들을 찍었을 때도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기억을 또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이 연두색 지금 추세 저항선이 또 중요한 라인인데 그 라인들을 뚫고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확인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그것도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밑에 있는 지지선이 깨져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어디까지 또 열려 있는지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건 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4,000원대까지 다시 열린 그림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선을 보면 기존에는 저항선 작용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선 지선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도 지금 현재 그 매수가 있는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시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는 한번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내려와서 W자로 반등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기면서 한번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선 물을 타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보합이나 약하게 좀 하락이 나온다면 물량을 좀 많이 줄이신 상황에서 밑에 있는 이 4,000원대 지지선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라인이 4,1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 덜어낸 물량만큼 밑에서 한번 다시 잡았다가 위에 올라오는 이 빨간색 저항선 아시죠? 매수가하고 비슷하실 겁니다. 지금 5,5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그 라인을 가면 물량을 50% 이상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계좌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명전기에 대한 도움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명전기 역시나 좀 비중도 높기도 하고 매수가도 높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이탈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밑에 지지선이 깨져서 내려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는 금물이지만 비중 관리 좀 중요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라인 같은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라인 위에 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 드렸는데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강원랜드에 네, 강원랜드 들고 오셨는데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에 50%에
네, 21,000원에 50% 강원랜드라고 하셨는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정부 허가 관련해서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음봉으로 금요일장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 우리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상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 이거 너무 오래 들고 계셨는데 그동안 좀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강원랜드가 이게 올라갈 때 되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21,000원 그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 잡고 있는 거를 위에 있는 19,500원 라인들이 오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과거를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일본 고점 라인과 일본 고점 라인, 요 라인들이 연결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 라인들을 원래 지지선 삼다가 깨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삼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청자분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은 요 위에 있는 저항선, 그 파란색 저항선밖에 없어요. 자, 요 라인에서 지금 W자 지금 반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이 최저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해보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요 라인들이 또 보고 계실 겁니다. 자, 8월 5일 날 또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그 전에 지지 삼던 라인들을 저항을 삼았어요. 그쵸? 요 지지선 라인을 저항을 삼고 이날 저항을 삼고 8월 5일 날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이 라인에서 지금 다시 뚫고 올라온 상황에서 위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찍고 돌파를 하면서 위에는 그 파란색 저항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밑에 조정이 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신 상황이니까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추세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일본 고점 라인하고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대응이, 시청자분 대응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자,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개파락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개파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16,95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카지노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도를 지금 많이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호재로 발생을 해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도 한번 생각을 해야죠. 자, 반등이 나왔는데 17,500원 라인을 뚫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지금 현재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지지하는지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라인들 16,950원을 월요일장에 지지라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17,5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19,5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돼요. 자, 그래서 월요일장 지지 라인 16,900원대 라인, 네. 950원 라인 이 라인을 지지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와서 16,950원을 저항을 삼는다면 비중을 지금 물량에서 한 30%는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올라와서 16,950원 라인은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라인은 일봉이 생길수록 계속 올라가거든요. 현재 구간은 19,500원이니까 저 라인을 올 때 일단은 좀 물량을 많이 줄이시고 그 많이 줄이신 물량만큼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쌍바닥 라인까지 지금 현재 내려오려는 상황이에요. 그 라인들을 찍었을 때 반등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매도한 물량만큼 좀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6,500원에서 좀 물량을 좀 매도해야 될까요? 내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 개파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좀 30% 이상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라인을 19,5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빠지면 어떤 또 결과가 나오냐면 자, 제가 캡처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량을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또 강원랜드 마지막보다는 강원랜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950원 이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물량을 줄이시거나 혹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아이센스요. 네, 아이센스 들고 오셨는데 아이센스 혹시 비중과 매수가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에 20%요. 네, 아이센스 18,500원의 비중 20%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뭐 혈당 측정기 관련된 종목, 뭐 의료기기 쪽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일단 전문가님께 진단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자, 아이센스 지금 들고 계신데 밑에 있는 지선들 라인들이 많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힘드신 상황이긴 한데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이 먼저 궁금하실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제일 궁금하시죠? 자, 그 라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저점 라인들을 보시면 2월 16일자서부터 그대로 이어온 추세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하고 연결을 한 라인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거든요. 2월 17일자에서도 이 라인들을 또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지가 또 궁금하신 상황이니까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지금 안타깝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기존의 지지선 역할을 했던 요 라인들이 계속 지지선 역할을 했었어요. 그쵸? 예,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쪽에선 저항선을 삼다가 그 라인을 뚫고 올라와서 지지선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라인이 나중에 올라가면 한 번 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인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은 14,600원입니다. 자, 14,6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 자, 과거에서 이 14,600원 라인이 깨질 경우에는 비중을 일단은 현재 가진 물량에서 50%는 줄이셔야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고점하고 연결된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들 저항선이었다가 이 라인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라인인데 그 라인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계속 갖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60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1,2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자, 21,2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오게 된다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셔서 한번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전부 다 매도를 하시고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아이센스라든가 아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매수 관점으로 보셔서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나스닥 지수나 코스피 200 종목이 쌍바닥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다른 종목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4,600원 깨지면 무조건 일단은 비중 50% 이상 줄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또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센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14,600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비중 50% 정도는 좀 덜어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못다한 이야기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QR 밑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라인에 한번 클릭을 하시면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신다면 제가 오늘도 보여드렸던 이 추세선
지지선과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점과 매도점을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추세선 긋는 공부도 할 수 있는 제가 자료를 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른 파트너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가격을 물어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거예요? 아니죠. 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나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선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차트에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아, 이제 지수가 한번 오르겠구나, 관련 종목들 한번 알아볼까 라는 생각이 또 드시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도 그런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네.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공부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네, 나도 한번 추세선 그어보면서 저항 지지라인 혼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을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거기서 꼭 한번 자료도 받으시면서 홀로서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